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가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알래스카는 러미 정상회담을 열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잃어버린 고토입니다. 현재는 러시아 마을도 있고 정교회도 있습니다. 러시아계 주민도 제법 있어 러시아어도 통용됩니다. 트럼프가 알래스카를 푸틴에게 개방한 것은 마음을 트자는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네가 와라 알래스카의 차원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중국에 개방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푸틴이 미국으로 가니 트럼프에 수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떠드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샤코프는 러시아와 미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면서 러시아 대표단이 베링 해협을 건너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정상회담이 베링 해협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기대에 맞지 않았던 정상회담이 위대한 알래스카 주에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는 두 정상 간 다음 회동은 러시아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에게 공식 초대장이 발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렘린에 따르면 회의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장기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러시아는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비무장화, 그리고 새로운 영토 현실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정권이 하는 짓은 윤석열을 능가합니다. 미콜라 크냐지스키 등 우크라이나 초당파 의원 9명이 타이완을 방문해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라이칭더는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강화해 권위주의 확산에 공동으로 저항하자고 말했습니다. 크냐지스키는 개인적으로 타이완을 3번 방문했는데 여야 초당파 의원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압력에 직면한 젤렌스키 정권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타이완을 내세워 서방과 중국과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름 미국에 아부한다는 꼼수입니다. 타이완도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있는 만큼 키예프 정권의 이런 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에 대항한다고 하면 미국이 좋아할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라이칭더 정권은 특이하고도 키예프가 운명 공동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린자롱 타이완 외교부장은 로전 발발 이후 타이완은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과 유럽 재건개발은행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학교, 교회, 병원을 재건하고 5G 통신, 스마트 의료 등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자롱은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서 라이칭더 총통의 가치 외교 정책에 따라 타이완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세계 안정과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이칭더와 린자롱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에 타이완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켜세우는 것이나 가치 외교 운운하는 것이나 재건을 떠드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판박입니다. 그래도 타이완이 한국보다 나은 점은 재건 구실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기는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이완 얘네들은 젤렌스키 운명이 닿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타이완은 지금 남의 나라 재건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라이칭더의 정치적 기반인 남부 타이난은 최근 2차례 걸친 태풍과 폭우가 휩쓸었습니다.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고 드넓은 태양광 패널 단지가 초토화됐습니다. 자기 나라 재복구가 우선인데도 다 망한 우크라이나 의원단을 맞아 재건을 떠들고 있습니다. 라이칭더는 윤석열보다 중증 환자입니다. 크냐지츠키 일행은 한국어위 입법원장의 환영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항우에게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인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몇 년째 러시아에 맞서
용감히 싸운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동병상련의 정을 느껴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고위는 국민당 출신인데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은 집권 민진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민진당은 섬멸해야 할 반역 도당으로 여기지만 야당인 국민당도 믿지 않습니다. 타이완 정치권은 다 미쳤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케타 갈란 인도 퍼시픽 안보 포럼에 나타나 타이완에 대해 중국에 맞서 싸우라고 부추겼습니다. 로우전 휴전 협상을 파토냈던 그는 타이완을 같은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거마비도 짭짤하게 받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타이완의 레스토랑 브랜드 띵타이펑을 극찬하면서 이를 타이완의 소프트 파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팔레스타인보다 정식 국가로 인정받을 자격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타이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마구 밟았습니다. 라이칭더 정권으로서는 기분 좋은 말들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 내러티브입니다. 타이완에서 친민진당 성향의 사람들은 극성스러운 친우크라이나입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도와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얘네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타이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사태를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이칭더가 저지른 야당 의원 파면 투표의 대실패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트럼프 흉내를 내서 러시아 주요 자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중 무려 53개가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키예프에 바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농업 경제는 중국 시장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중단할 경우 키예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2027년까지 무력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말들은 죄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만들어낸 내러티브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력 공격을 하기를 은근히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여기에 말려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점은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합니다. 외얼뿌다. 중국어로서는 포위만 하고 때리지 않아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은 에너지만 보름 정도 봉사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이 작정하고 무력을 동원하면 사나흘이면 끝납니다. 미국은 중국이 침략할 경우 타이완군이 최대한 버티고 일본, 한국으로 하여금 개입하도록 하고 자기네들은 쏙 빠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타이완 유사시 지원을 하겠다고 전투기나 함정을 파견하면 가는 도중에 몰살당합니다. 타이완 유사시 러시아는 중국을 적극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슬라브 민족 간의 사안인 것처럼 양안 문제도 중국인들의 사안이라는 게 러시아의 스탠스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타이완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이 하필이면 협러 국가만 골라 협력하는 데다 아무 이유 없이 러시아를 규탄한다고 하자 모스크바는 적극적인 중국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러시아는 일본 자위대를 북방에 묶어두면서 타이완 쪽으로 출동할 수 없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타이완 사태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100번 자란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로서도 한국 정부가 수를 꿰뚫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